재테크요? 뭐 주식 정도 하고 있어요. 그냥 오피스텔 하나 정도 갖고 있고요. 그냥 뭐 은행에 적어놨죠. 지금은 바야흐로 재테크 전성시대. 하지만 이 성공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합니다. 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이 투자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안정성과 수익성 둘 다 잡을 수 있는 투자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투자를 위한 알짜배기 정보. 지금부터 채널 고정. 이 재테크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일단 투자 전문가시니까 재테크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전문가라 해도 재테크는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노력을 해야 또 투자에 대한 그 포인트를 찾을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전문가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계속 이것만 공부하신 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 전문가분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은 아마 다들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투자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성이 좀 불안하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투자 정말 안개가 자욱한 어떤 그런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정말 이렇게 내리면은 좀 크게 손해 본다는 마음들이 상심하고 또 가격이 또 오르면 이걸 또 어떻게 팔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뭔가 투자를 하게 되면 어쨌거나 이 투자라는 게 근데 사실 다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좀 뭔가 안정적인 어떤 수익이 될 수 있는 투자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투자처가 채권이나 은행 예금을 맞아요.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서 예전처럼 그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그 재테크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또 주부님들, 지금 이 프로그램 또 많이 보고 계신 주부님들 계시거든요. 이 주부님들은 사실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종잣돈의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소규모인데 그렇다면 이 소규모를 투자해서 수익은 좀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는 그런 좀 투자처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한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아, 발상의 전환. 예, 네네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한번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발상의 전환, 새로운 투자처, 뭐 신개념 투자처 뭐 이런 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떤 투자처를 좀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 새만금 간척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참나 너무 무시하시네요. 네. 아무리 제가 투자를 모른다고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그 새만금 사업이란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서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네. 예. 사실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자세하게는 몰라요. 예. 아니 근데 뭐 오늘 얘기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이 뭐 새만금 사업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경을 자세히 알아야 예. 뭔가 결정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새만금 방조제 홍보관에 나와 있습니다. 새만금 하면 대부분 군산과 부안을 잇는 방조제를 떠올릴 거예요. 기네스북에도 오른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길이만 무려 33.9km라고 하는데요. 설계에서 준공까지 모두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새만금 사업,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반도 서남쪽 부안과 군산을 잇는 새만금은 단군 일회 최대의 간척 사업.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로 정부 주도의 국책 사업입니다. 간척으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넓은 땅이 생겼는데요. 서해안의 중앙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산업, 국제 업무, 문화와 관광 기능을 갖춘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계를 향한 관문 도시로서 교통 인프라를 빠짐없이 갖추고 각동 산업단지와 경제특구, 신항만과 국제공항도 신설될 계획입니다. 현재 새만금은 내부 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고속도로 등 기반 시설을 만들고
각종 용지를 조성하고 국내외에서 활발한 투자 유치를 벌이며 무의 서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불편 없이 생활하는 글로벌 거점 도시 새만금, 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야, 이 화면을 보니까 이 새만금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고요. 또 기대감도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일단은 쉽게 말하면 이 매립으로 생겨난 땅에 정부가 나서서 어떤 세계적인 경제 도시를 지금 세운다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 중국이 앞으로는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네. 이 새만금 간척 이 지역 자체가 네. 중국으로 향하는 거점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아주 매우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사업이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뭐 차질 없이 잘 진행은 될 것 같은데,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새만금 사업이 오늘 소개할 투자와 좀 어떤 관계가 좀 있는 건가요?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셨지만 네. 이 방조제라는 것이 바위, 자갈, 흙을 토대로 해가지고 단단히 쌓아놓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방조제에 들어가는 그 원료가 네. 석골제라고 합니다. 이 석골제 사업을 공급하는 우리가 네. 주목해야 될 것이 이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석골제. 예. 사실 이 사업이 워낙 이제 대규모 국책 사업인데다가 또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롭게 또 만드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 골재가 정말 많이 쓰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석골재 회사가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네, 지금 군산에 있는 한 골재 현장에 와 있습니다. 대형 트럭도 보이고 굴삭기도 보이고 뭔가 웅장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회사 앞에 대형 트럭이 이제 골재를 싣고 나가는 걸 보았는데요. 네네.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회사는 광물 자원인 금, 은, 귀석을 채굴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금, 은, 귀석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부산물이 나오고요. 그 부산물을 각종 그 토목공사 현장에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밑에 광물이 묻혔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금, 은을 채굴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 은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귀석맥이 보여야 되고요. 저희 현장에 지금 현재 귀석맥이 발견이 돼 있고요. 오, 네. 이게 바로 함량 98%의 귀석입니다. 이러한 귀석이 저쪽 크게 보이면 허연 부분이 네. 저게 귀석맥이고요. 귀석은 우리 광물의 기초 자원으로서 반도체 공장이나 유리, 시멘트 공장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광물입니다. 이러한 귀석을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귀석은 생산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귀석의 매장량 또한 갱도굴진을 통해서 그 매장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기초 광물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산물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산물들을 저희는 토목공사 현장에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산물을 판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회사의 수익률은 좀 더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석골재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곳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군산 지역은 새만금 사업을 필두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파제 공사는 끝났고요. 올해 동서통합도로를 시작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는 2020년도까지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석골재가 필요로 하고요. 수요가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부산물을 새만금 사업에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 사업이잖아요. 골재를 정부 차원에서 따로 공급을 마련하지는 않나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그 복토하는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 석골재를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석골재는 정부 차원에서 마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은 관련 회사들이 많이 없지만 사업성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새로 생겨나는 회사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경쟁 회사가 나타날 것 같기도 한데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먼 거리에서 골재를 실어오면 물류비 때문에 건설사는 원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업장이 유망하겠죠.
우리 회사는 군산 시내까지 10km, 새만금 현장까지 40km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바지선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석재를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각종 환경 문제나 민원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관청으로서는 신규 개발자의 허가를 진입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그런 분쟁이 생기면 회사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우리 현장의 입지는 현재 민가에서 거리가 멀고요. 또 땅 위에서 채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갱도 굴진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도 굴진을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파괴 문제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루에 골재를 얼마나 채굴하고 또 공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하루에 저희가 25톤 차량으로 계산하면 최소 200대에서 최대 400대 규모를 예상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 200대를 계산을 해도 월 매출은 최소 8억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석골재를 판매하는 자원개발 회사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발견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 석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자원개발 회사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일단 군산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석골재를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그런 여건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희가 이 회사의 주식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건가요?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네네.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주식이 아니라 직접 투자한다고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이분이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DS 자원개발의 이주환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주식이 아니라 네네.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요? 지금 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제 채석장의 토지를 분양을 하고 네. 투자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대료를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일단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라면 일단 회사가 투자자에게 네. 매달 이제 임대료를 지불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토지 전체 규모가 네. 광화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83만 평 정도 됩니다. 아, 그 중에 이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3만 평이고요. 앞으로 추가로 10만 평 정도를 이제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한 구자로 저희가 이제 3천만 원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총 저희 분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330제곱미터입니다. 네네. 3천만 원을 투자하셨을 때 330제곱미터를 분양을 받으시고 이제 그 옛날 평수로 환산을 하면 네. 100평 정도가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투자자하고 계약서 작성을 한 후 네네. 저희가 매달 월세를 55만 원씩 해서 확정 지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55만 원. 네네. 근데 3천만 원 투자에 월 55만 원이면 네. 매달 받는 것인데 굉장히 많은 높은 네, 수익이거든요. 높은 수익이에요. 예. 네. 1년이면 660만 원, 매년 22%가 나오는 수익률인데요. 22%. 예. 그거를 회사에서 매달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석골재를 이제 판매해서 올릴 수 있는 한 달 매출은 이제 한 최소 8억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새만금이라는 이제 뭐 확실한 저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네. 기계나 중장비나 이런 부분만 추가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이제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일단은 그 토지를 분양하면 뭐 등기를 이전해 준다든지 그런 좀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 아, 당연합니다. 이제 토지를 분양을 받으시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이전해 드릴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달 지급해 드리는 월세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서 임대차 계약서도 발행을 할 거고요. 또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금에 대한 부분은 네. 변호사 검증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네. 근데 보통 이제 토지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황금성이 가장 안 그렇죠. 좋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인데. 맞습니다. 이 주부님들이라든가 소액을 투자하신 분들이 네. 어떤 뭐 급히 네.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네. 좀 환급을 할 수 있는 네. 황금성이 좀 갖춰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맞아요. 예. 네, 물론 있습니다. 이제 계약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총 임대차 계약은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데요. 아. 이제 투자자분이 이제 뭐 자금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반환 요청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네네. 또 자금이 필요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돈이 필요하면. 그런 네네. 그래서 투자자가 이제 3년 후부터는 원하실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서 환매를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3년 후부터는. 네, 네. 아.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제 100%에 대해서 제가 환매를 해드리지는 못하고요. 아.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계약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을 받아서 가져가셨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임대차 계약이 이제 계약 기간을 원래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100%는 해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80%의 지금 이제 환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0%의 환매를 한다고 해도 그동안 받으신 수익금을 이제 계산을 해보신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 정보 화면이 지금 잠깐 나갔는데 환매를 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에 이제 22%의 수익률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환매를 하더라도 15.33%의 수익률이 지금 발생하거든요. 이 수익률이라면 시중의 예금 상품과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지금 시중에서 3년 예금 만기가 연 3%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ELS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네. 이 주가하고 연계해서 파생 결합 상품입니다. 네. 이게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고 연금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아무리 이제 주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요건을 채운다 하더라도 연 10%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아무리 3년 뒤에 환매를 한다 하더라도 네. 회사에서 주는 수익이 아주 높은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확연하게 큰 차이가 눈으로 봐도 딱 보이는 그런 어떤 수익률인 것 같은데, 자, 본부장님, 그러면 투자자 가운데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뭐 10년 아니면은 뭐 그 이상 뭐 이렇게 네. 투자자분들께서 환매하지 않고 소유권을 계속해서 보유한 분도 계실 텐데 네, 네. 그 사이에 물론 뭐 수익금을 받는 건 당연할 것이고 네, 네. 그렇다면 그렇게 환매를 하지 않는 분들은 가지고 있음으로써 더 어떤 큰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광업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네. 환매를 하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분양하는 토지는 임야입니다. 네. 임야이지만 이제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 임야했던 토지 자체가 이제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산지 복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서울 보증보험에 보험 가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새만금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눈에 이제 뭐 가시화가 됐을 경우에는 군산 주변 내로 이제 인근 뭐 배후도시로 들어올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토지에 대한 값어치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해당 지역이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시점에서 본부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회사가 지금 골재 판매도 할 수 있고 네. 또 규석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은 네, 네. 회사의 수익도 또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상황에서 네. 토지를 분양해서 네.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또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이제 그 자원개발 회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슨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굴진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또 비용 네.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자금이 많이 투여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뭐 중장비라든지 뭐 쇠석기라든지 이런 필요 장비들을 어느 정도 이제 구입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인 매출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투자 유치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윤상 전문가님, 오늘 이 자원개발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 투자를 지금 하려는 분들, 결심을 내리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투자라는 것이 자기의 책임입니다. 투자자의 책임이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일단 특히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현장을 가서 꼭 현장을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그 투자자들한테 꼭 아셔야 되는 일이고요. 네. 또 이거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주환 본부장님도 네네.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에게 뭐 하고 싶은 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 이제 뭐 석산 개발을 이제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시멘트, 그다음에 이제 토목 사업에도 지금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시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는 뭐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재테크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